단속사회 엄기호실.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서러운 단속 예시대를 살아가다 우리는 지금 단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은 관계는 하나도 없고 24시간 카톡 알림을 받지만 진정한 대화는 나누지 못하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접속하면서도 동시에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엄기호가 단속사회에서 포착한 한국 사회의 역설입니다. 단속이라는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끊었다 이었다를 반복하는 끊어짐과 이어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이 사회를 통제하는 단속입니다. 이 책은 현대 한국 사회가 이 두 가지 단속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관계와 감정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엄기호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를 통해 한국 청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며 주목받았던 문화학자입니다. 이 책은 그의 또 다른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문사회과 악의 관계 단절을 단순히 문체적 현상으로만 여겨왔다면 엄기호는 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관계를 단절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를 파고듭니다. 1. 새 없는 접속, 디지털 시대의 연결. 강박현대인은 끊임없이 접속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SNS 피드를 무한 스크롤하며 카톡 알림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수백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천 명, 단톡방 수십 개. 숫자로만 보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사교적인 세대입니다. 하지만 엄기호는 이러한 초연결이 실제로는 단절의 또 다른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접속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좋아요를 누르지만 진정한 공감은 나누지 못합니다.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SNS를 통한 소통은 피상적이고 즉각적이며 이례적입니다. 감정은 이모티콘으로 대체되고 복잡한 생각은 140자로 압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접속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라는 점입니다. 카톡에 답장하지 않으면 익십이라는 비난을 받고 SNS에 올리지 않으면 소통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용 상태 어베일러블로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일종의 접속 노동입니다. 쉴 새 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즉각 반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차단, 방어적 개인주의의 시대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쉴 새 없이 접속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차단합니다. 카톡 프로필에 답장 늦습니다 라고 써놓고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만 소통하며 불편한 사람은 언제든 차단하고 삭제합니다. SNS에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언팔하고 댓글을 차단하며 알고리즘이 만든 필터 버블 안에 안주합니다. 엄기호는 이러한 차단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보호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계는 종종 폭력적입니다. 위계적이고 간섭하며 경계를 침범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은 언제 하세요? 왜 아직도 취직을 못했어요? 같은 질문들은 친밀함이 아니라 감시이자 통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차단은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관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부담스러운 회식, 형식적인 모임,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거부합니다. 혼밥, 혼술, 혼용이 유행하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곤한 관계로부터 해방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단절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며 고립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3. 감정의 외주화.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는 단속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정의 외주화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직접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슬플 때 우는 대신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화날 때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화나요 버튼을 누릅니다. 감정은 즉각적이고 단순하게 소비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감정을 느낄 권리조차 박탈당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할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더 힘든 사람도 많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들은 개인의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고통은 비교되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엄기호는 이것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감정관리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실업도, 가난도, 우울도 모두 개인의 무능이나 나약함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는 보이지 않고 모든 고통은 사사화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감정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부정적 감정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됩니다. 4.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 공감의 붕괴. 단속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입니다. 우리는 점점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참사와 사고를 보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거리의 노숙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타인의 아픔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관심을 넘어 혐오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세대 혐오. 우리 사회는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약자에게 투사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라는 논리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엄기호는 이러한 혐오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분석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은 경쟁자이자 적입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누군가의 이득은 나의 손해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공감과 연대는 사치이거나 순진함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인을 밀어내야 합니다. 5. 국가의 단속 통제와 방치 사이에서 단속 외에 또 다른 의미는 국가 권력의 통제입니다. 엄기호는 한국 국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세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방치합니다. CCTV는 곳곳에 설치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들여다보면서 공적 책임은 회피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지만 참사를 애도하는 시민들은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선내 방송은 한국 국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은 순종해야 하지만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태도는 시민들의 불신과 냉소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믿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무력감과 체념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6. 새로운 관계를 향하여 단속을 넘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기호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전통 사회의 관계는 종종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핵심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간섭하지 않지만 무관심하지도 않은 관계, 이것이 엄기호가 제안하는 새로운 관계의 모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느끼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약함의 표시로 보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야 합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화가 날 때 분노하는 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결론, 단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속 사회를 읽으며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이 책이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기호는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청년들을 비난하는 대신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속 사회의 일원입니다. 쉴 새 없이 접속하면서도 끊임없이 차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불편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낯설게 만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속 사회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생각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진짜 관계인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 우리의 감정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속 사회를 넘어 진정한 연결과 공감이 가능한 사회로. 그것이 바로 엄기호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